자, 골반. 자, 골반에, 자, 상체는 어깨 하나를 배우면 다 배울 수 있고요. 어깨의 모든 근육이 거의 상체 근육의 거의 한 80%가 다 어깨에 붙어 있으니까, 어깨를 배우면 다 배우고, 이제 하체는 골반을 배우면 다 배워요. 골반. 대부분 골반 하면, 골반이 뭐? 골반. 어느 게 골반? 엉치? 그러니까 골반 하면 요거 장골, 선추, 선골, 천추 이렇게 하는데 꼬리뼈 요 세 개를 합쳐서 골반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를 골반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장골, 장골래. 그래서 요거 합쳐서 전체적으로 골반이라고 합니다. 장골, 천골, 미골 합쳐서 골반. 이렇게. 네. 그래서 장골, 자,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것,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건 열 부분. 장골 능이라고 해요. 후상장골, 뒤쪽이 전상장골 이렇게 해서 장골. 선추. 선추는 이렇게 요 뼈는 어릴 때는 5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5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성이 조금 커가면서 뼈가 하나로 굳어져 있고 또 이렇게 구멍, 이게 잘라진 부분인데 요 구멍만 남아 있어요. 다 붙어버려서. 그래서 어린 애기 뼈가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성인보다 한 대여섯 개 더 많죠. 그래서 5개가 하나 붙어서 단지 움직이지는 않지만 요게 신경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골반이 이상했으면 그 신경은 아파요. 다 눌러볼 건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통증이 다 숨어 있어요. 거기. 그다음엔 이제 미추는 뭐 큰 작용이 없고 뭐 높은 데 떨어지거나 엉덩방 하나 찍지 않으면 크게 다칠 일은 거의 없고요. 자, 요거 골반. 그리고 요 사이가 요 뼈하고 요 뼈, 자, 천골. 자, 이건 장골. 그래서 여기 관절이 붙어 있죠. 잘 움직이진 않아요.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천골, 장골, 천장, 관절. 천골, 장골, 요것이 천장, 관절. 여기만 붙어 있어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여기 쭉 붙어 있죠. 앞에는 물렁뼈로 살짝이만 거쳐져 있고 단지 요거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요거 때문에 여기가 천장 관절이 무너나서 허리가 다치는 거 아니냐, 허리가 다치기 때문에 허리가 잘못해서 이건 무너나 있는 거 아니냐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걸 먼저 보느냐? 근데 결론은 없어요. 아무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해서 여기 잘못되면 요것도 잘못되고 여기 잘못되면 뭐 어느 거 순서 없다. 단지 여기가 고장나면 여기도 고장이 난다 하는 거예요. 천장 관절. 그다음엔 이 장골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대부분 통증이 거기 와요. 이렇게 요 선추 엎드려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양쪽 옆을 이렇게 잡아 보세요. 양쪽 이렇게 잡아보면, 잡았죠? 잡으면 이 선을, 이게 갈비뼈 12번째 갈비뼈 맨 끄트머리예요. 이렇게 봐서 맨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 갈비뼈가 끝나는 맨 끄트머리 잡혀요. 자, 요렇게 잡아도 돼요. 요렇게 다리를,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거기서 양쪽 끄트머리 찾았죠? 거기를 이렇게 눈으로 살짝 선을 수평으로 이 선을 그으면, 그래서 끄트머리, 양쪽 끄트머리 가운데로 선을 그으세요. 끄트머리 있네. 자, 그리고 그 척추를 탁 거기 눌러보세요. 이게 여기가 허리뼈의 2번째와 3번째 중간이에요. 2번째, 거기가 허리뼈의 2번째 밑에. 자, 이렇게 해서 허리 2번째인지 3번째인지 잘 모르잖아요. 허리뼈가 2번째. 자, 거기
그 부분에서 살짝 한 3cm 정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 6cm, 손가락 6cm 정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가 신장이 있는 곳이고, 신장이 있는 곳, 거기서 약 3cm 정도씩 더 양쪽 손가락이 한 12cm 정도 누르면은 엄청 아파요. 하나. 거기 누르면. 자, 일단 거기는 이제 제일 중요해요.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허리가 아프면 거기하고 또 생리통이 올 때도 거기를 눌러주면 감소돼요. 생리통이 할 때도. 그래서 잘 모르죠. 예. 손가락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손 깍지 껴보세요. 허리에 탁 놓고 이걸 꽉 조여. 이렇게. 누르면서 조여보세요. 한 번 더. 조이고. 자, 조이고. 시원하죠? 예. 거기는 모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아파도 거기 아파요. 머리 아파도, 감기 걸려도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거기만 풀어줘도 할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거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무릎으로 꼭 이 허리 오목 들어가는 곳을 척추 말고, 척추 바로 앞에, 자,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무릎으로. 그렇지. 뼈는 말고. 자, 그리고 다른 쪽도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자, 한쪽에서는 무릎을 하고, 한쪽에서는, 자, 손을 이렇게 놓고, 이거 무조건 디스크 환자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괜찮아요. 근데 단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면 배에다가 뭘 깔아주고 하는 게 좋아요. 후굴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뒤로 하는 게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허리 아프면 앞으로 굽히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바로 뒤로 하면 안 되니까 배에다가 뭐 깔아주고 눌러주는 게 좋아요. 베개, 낮은 베개 같은 거. 아니면 수건을 좀 말아서 한 석 장 정도 이렇게 한 4분의 1로 접어서. 뭐 배가 나온 사람은 상관없고. 배 나온 사람은 안 깔아줘도 돼. 자, 한번 첸지에서 한번 해보세요. 첸지에서. 일단 그거부터 찾아보게.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니까. 찾아. 자, 일단, 왜냐면 거기가 중심이 돼요. 거기가 골반을 찾으려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 거기가 어디? 요추, 즉 허리뼈의 5개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다. 그리고 신장이 있는 부위다. 내로는 신장이 있다. 하나. 아니 아까 여기 중간 사이. 그렇지. 아픈 쪽이 더 아파요. 허리 아픈 쪽이. 허리 아픈 쪽이 더 아프죠. 예. 자, 그럼 다 찾았죠? 다 찾았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자, 거기가 요추 세 번째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즉, 두 번째 밑에라는 것, 이렇게 양쪽 선을 잇는 부위, 이렇게 잣대가 있나? 핸드폰 좀 줘보세요. 그거. 큰 걸로. 그러니까 두 개, 요 선을 이렇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되면 요 척추 마주치는 곳이 척추 두 번째 극돌기 밑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건 명문열이라 그래서 특히나 생리통이 올 때 가볍게 거기를 이렇게 손가락 누르지 말고 거기를 가만히 누르고 있어도 생리통이 조금 좀 감소돼요. 이쪽에. 자, 그리고 아까 눌렀던 곳은 주로 피로. 내가 아프거나 운동을 했거나 뭐 했거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적절한 혈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요방형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눌러도 되고, 실제로 알면은
눌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하루 배워서 다 된 거 아닌데 제가 10년 동안 논문을 쓴 게 그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나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예, 적절히 누르면 그 하나만 눌러도 피로가 다 풀려지는 것 같아요. 졸리죠? 예? 눌러주니까 예, 살살 졸려요. 최면 효과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해부적으로 살을 배연해서 볼 거 아니잖아요. 예, 현미경으로 볼 것도 아니고 몸으로 무조건 내 손으로 다 진단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그것도 뼈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밑에 장골이 있어요. 장골. 저 장골 여기 부분 이게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만지면은 양쪽을 탁 이렇게 그 양쪽 만져지는 장골을 가로지르는 그 뼈 거기가 요추 네 번째 밑에예요. 요추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 만남. 그러니까 네 번째 밑에. 거기에 그 바로 옆에 조금 한 1cm 정도 비키면 거기가 자, 인대가 있는 곳인데 인대인데 장골 요추 장요인대 그걸로 신체를 다 다리에서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거기가 아프고 거기가 아프면 이렇게 거기는 조금만 눌러줘도 엄청 아파요. 이렇게 아픈 쪽이 더 아파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마사지사들이 거기를 다 찾지 못해요. 이렇게. 자, 이거는 갈비뼈. 자, 요 갈비뼈가 요 끄트머리가 여기서 붙어 있는 갈비뼈가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그 위에 것은 저쪽으로 갔을 테고 이렇게. 그래서 요 갈비뼈 선을 잇는 이렇게 척추 자, 1번, 2번, 3번, 4번, 이게 5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명문열이라고 해요. 명문. 자, 여기서 이제 손가락 하나, 둘, 요 정도, 한 3cm 정도가 신유. 그래서 요금만큼 간 데가 지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요 골반. 바지 버리는 거라서 여기 위에 하셔도 돼요. 아니, 조금만요. 그래서, 자, 여기 선을, 여기 장골, 이렇게. 장골 선을 잇는 선이, 자, 가 네 번째 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요쪽이, 요것을 잇는 게 장요인대. 그러니까 여기가 인대도 있고 척추 기립근도 일로 쭉 여기 장골에 묻어서 전부 다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파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네. 거기를 눌러주면 좋아요? 아프는 게 1, 2, 3, 4번은 안 아파요. 3번까지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3번 척추가 아프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4번, 5번. 자, 그리고 4번, 5번인데 주로 4번이 아프면 회전이 잘 안 되고 5번이 아픈 사람은 굴곡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앉아있지 못한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어느 뼈가 아프냐. 그건 우리는 뭐 엑스레이 찍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가 동작이 어떤 동작이 안 됐을 때 어느 뼈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자, 요거 이해됐죠? 예? 거기에 찾는 것, 장골 찾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자, 엉치 나 있고. 자, 이거는 골반이 뒷모습인데 골반이 뒷모습 아까 설명한 거. 자, 이거
뼈가 어린 때는 다 하나였는데 이 골반뼈가 나중에 크면서 붙어버려서 요 구멍만 나와요. 구멍. 그래서 동양에서는 요 구멍에서 나오는 혈을 팔요혈이라고 해요. 팔요혈. 그래서 다 혈자리인데 대부분 제일 아픈 것은 요쪽이 아파요. 그래서 자, 요 밑에 신경하고 요 구멍에서 나온 신경들이 요쪽 저쪽 안쪽으로 가서 요 길로 통해서 내려가는 게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 그래서 이쪽으로 엉치가 앉으면 딱 바닥에 닿는 부위가 이상근이고 거기서 좌골신경이 흘러서 거기가 압박이 돼서 허리가 아프면은 자 우리가 생리가 와도 아프게 돼요. 생리가 와도 그러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동양의학에서는 대부분 좌골신경통이라고 서양에서는 디스크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다 좌골신경통이 되지는 않아요. 디스크도 좌골신경통이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디스크로 인해서 엉치가 아파지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고 디스크도 엉치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요것들은 거기 중둔근, 소둔근이 붙어 있는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후모습이,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야에는 보아하니, 여자 같아요. 예. 이게 넓으면 여자, 좁으면 남자. 이건 이제 앞면, 이 앞으로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 올리거나, 자, 브릿지로 해서, 만약에, 아까 브릿지 동작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추워서, 아이고, 어쩌거나. 자, 신장이냐, 수축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브릿지 해보세요. 자, 이것은 어디를 늘려주는 것? 네, 자, 내리세요. 이거는, 물론, 여기 대퇴장막, 대퇴장막도 늘려주지만, 대부분 요 동작에서는 여기도 척추에서 대요근이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장골에서 안쪽을 통해서 다리로 가요. 대요근, 장요근이. 안에, 골반 안에서. 요 골반 안에 장요근, 저쪽 척추에서 대요근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그걸 늘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걸 늘려줘야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주로 여러분들이 앞뒤 찢기 할 때 골반을 붙이라는 것도 이걸 늘려주기 위한 거죠. 물론 관절을다가 가동성을 높여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인대, 또 관절뼈는 혈액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치면 치유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육은 손상이 가도 칼로 찢어져도 금방 피가 돌기 때문에 치료가 빠르는데 관절, 인대가 다치는 것은 빨리 안 나요. 혈액이 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건이라든가 관절은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에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다리 찢기라든가 이렇게 펴는 거는 좋은데 찢기라든가 이런 것은 관절 자체가 인대가 이런 것이 늘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만약에 보디빌딩 아니면 근육을 줄 거라면, 자, 틀리죠. 목표 근육이. 자, 여기서 요가를 할 때는 하나, 둘 올리세요. 요가는 힘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신장을 주기 위한 거네. 자, 이거의 목표는 안에 장요근을 늘려주는 것이고. 자, 내리세요. 아까 근력을 만약에 운동체반으로 근력을 한다. 자, 허리 힘과 둔부의 힘을 넣을 거다. 자, 올려보세요. 자, 이거는 늘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힙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목적. 예? 그거에 따라서 다리가 그리고 내리고가 달라진다 하는 거고. 자, 여기 대역은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꼬불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제일 목표는 주위에 척추 기립근하고 척추 기립근과 대둔근의 반대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 자 이렇게 하면 거기 장애고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 자, 거기가 줄어들어서 힘이 늘어나는 것 하나, 둘. 이게 척추 기립근과 그게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골반을 옆에서 이렇게. 아까 이 운동을 많이 했죠. 이게 척추 기립근하고 대요근, 장요근을 서로 롤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훨씬 브릿지 자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제 앞뒤로 찢어서 이거 스트레칭보다는 난 잘 안 찢어져. 이게 골반이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는 게 요게 다 늘어나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일어나시고. 자, 이건 옆으로 본 거예요. 골반의 구조를 옆으로 본 것. 소등근, 중등근이. 소등근 속에 소등근이 있고, 중등근, 이 옆에 근육을 얘기해요. 옆에. 이건 대둔근이고, 옆에. 이렇게. 근육이 이중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요 골반, 요 뼈에, 여기 뼈가 이렇게 있는데, 소등근은 안으로, 중등근은 밖으로 붙어서 서로 롤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롤링. 골반이 앞으로, 뒤로, 이걸. 두 개가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중등근, 소등근이. 이거는, 뒤에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근육을. 골반이 뒷근육, 뒤에 근육들이 뭐가 붙어 있나. 자, 대둔근과 또 이렇게, 햄스트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퇴이두근. 예, 대퇴이두근. 그런 것들이 붙어 있죠. 자, 이건 골반이 작용을 얘기한 거예요. 골반이 작용. 자, 이렇게,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동작은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져요. 자, 첫째, 만약에 골반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옆으로. 또, 그렇죠. 돌리고, 이렇게. 그 세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스트레칭 아까 하나 했으면 뒤로, 옆으로 했으면 반대쪽, 다음 또 회전. 그러니까 이게 뭐 시상면, 또 뭐 정중면, 횡단면 이 세 가지로 운동도 다 같아요. 운동도 이렇게 스트레칭도 똑같이 앞으로 한 번 했으면 뒤로 하고 옆으로 회전한 것도 운동도 그러니까 맨날 걸으는 거는 사람은 수많은 운동 중에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걷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갔으면 앞으로, 자 뒤로, 앞으로 연습, 자 옆으로, 회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걷거나 올라가는 것도 뭐 물건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습하고 옆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습하고 옆에다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습하고 자, 이렇게 세 방향을 꼭 해줘야 된다. 것. 자, 골반이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장골. 자, 아까 그 얘기. 그거. 자, 장골이, 자, 이건 앞으로. 하나, 전 뒤로. 이건 옆으로. 이렇게. 그 다음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것. 자, 뭐 등산을 한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미치느냐, 영향이. 그죠? 만약에 걷는 것은 우리가 다리에 있는 근육의 30% 정도만 움직인다고 해요. 그 뛰는 것은, 그러니까 걷는 근육하고 뛰는 근육이 똑같지 않을까. 근데 뛰는 근육은 70%로 움직인다고요. 다리 근육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 높은 것일수록 더 많은 근육을 작용시킨다. 그죠? 네. 요 옆에 있는 게 대퇴근막장군. 제일 그 인대가 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고 또 하나 자, 그다음에 요방형근이 여기 있어요. 아까 뒤로 만졌고 이건 옆으로 위치할 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는 대부분 척추 기립근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요방형근은 주로 회전 쪽인데 그래서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요. 자, 요거 핸드폰 하나 집으려도 우리는 이렇게 찢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가서 핸드폰 가져와 하면 가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다
야, 그 핸드폰 좀 주라면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러다가 삐끗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요방향근은 대가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 그러면 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세요. 근데 회전할 때가 약해요. 대부분 그 잘 안 하거든요, 동작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실퍼근에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치는 게 요방형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기침이나 재치기해서 할 때 탁 허리 통증이 느낀다, 그러면 척추 기립근보다는 요방형근이 아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옆에 중둔근을 걷어낸 소둔근, 이거 작은 볼근 소둔근이에요. 요 위에 중둔근이 있어요. 자, 여기 요 대전자라 그러네. 자, 전자 요 골반에 이 뼈예요. 고관절 앞쪽에 붙어서 야이가 당기면 다리가 이렇게 가겠죠. 자, 중둔근은 이 위로 요로 붙어 있어요. 뒤로, 자, 앞으로 가는 건 소둔근, 뒤로 가는 건 중둔근. 이렇게. 소둔근, 중둔근, 소둔근, 중둔근.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뭐가? 아까 배운 대요근, 장요근이 발을 들러주는 것이다. 그 다음 더 들으려면 복근이 들러주는 것이고. 자, 아까 얘기한, 자, 여기, 자, 허리고, 대요근, 허리에서부터. 그러니까 허리 아픈데, 허리 아파요. 근데 아까 누구지? 여기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 대요근 쪽으로 고장이 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늘 아픈데 앞에 저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아플 수가 있다. 신장이 아파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 아까 만져본 척추 끄트머리가 아니라 그 위쪽으로 좀 아프다. 그러면 주로 신장이 피로해서 아프는 경우가 많다. 자, 요거 당겨주면 앞으로 올리는 건 뒤로. 자,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힘주면 이렇게. 그러면 척추는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걸 잘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걸 이제 기능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기능학적으로. 여기가 늘어나지고 여기가, 자, 이거는 허리를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여기 늘어났어. 여기는 줄어들었고. 자, 요거는 요 상태. 요 상태에. 그래서 자, 척추 기립근하고 장요근이 왔다 갔다. 그래서 늘어나고 척추 기립근 수축이죠. 예. 장요근이 수축, 척추 기립근 수축, 장요근이 수축. 그러니까 장요근을 많이 늘리려면 척추 기립근을 최대한, 자, 여기 누워서도 척추 기립근, 브릿지 자세도 척추 기립근을 최대한 해줘야 장요근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너무 많이 늘리면, 좀 넣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자, 요가에서는 이렇게 쭉 올려서 최대한 아치를 만들지만은 대부분 근력 운동에서 내려보세요. 근력 운동에서는 자, 올려보세요. 이 이상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 자, 올려서 내렸다가 올리고 하나, 둘, 만약에 한 발로 자, 올렸다가 하나, 둘, 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힘은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아치를 시키면 척추가 뒤에 뼈가 계속 붙어서 마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시킬 때는 그래서 요 수평 일직선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요. 내리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시키는데 왜 이상 못하게 할까? 더 쫙 하면 더 가동력이 더 좋아지는데, 물론 한 번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거 기능학적으로 자, 이게 자, 더 드릴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운동의 가장 기본. 아까 웨스트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이걸 계속 많이. 그래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아까 누가 설명했지만은 나이 들면 이게 짧아져 버려.
엎드리질 못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차크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짧아져서 안 굽혀, 안 늘어나. 예? 자, 젊은 사람들이 다치면 이건 잘 늘어나는데 허리가 안 굽어져. 그러니까 디스크가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굽는데 제한을 받고 나이 들면 엎드리지조차 못해. 이걸 안 되니까. 물론 척추가 굽어져도 그렇지만은 요 골반에서. 그래서 인체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골반이에요. 물론 어깨 상부 쪽에서는 어깨가 중요하지만은 골반이 드릴, 즉 골반이 시계라든가 뭐 아니면 기계 같으면은 그 엔진, 자동차 같으면 엔진에 속하는 게 골반인 것이에요. 물론 머리에서 다 명령을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머리는 뭐 컴퓨터고 작동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골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항상 늘 사람들이 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전부 죽어버렸어. 그래서 골반이 방석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늘 앉아 있으니까 어쩌면 앉아 있는 게 편하겠어요. 지방이 밑으로, 엉덩이 밑으로 깔리면 앉아 있는 게 푹신푹신하고 좋아. 그래서 앉아만 있으면 지방이, 우리 주인은 늘 앉아 있으니까 지방 방석을 좀 깔아주고. 자, 늘 앉아 있으면 어떻게 엄마가 와서 방석 깔아주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도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야, 이런 맨날 우리 주인은 늘 앉아 있으니까 방석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온몸에 지방을 막 다 걷어다가 요 밑으로 다 깔아줘. 푹신푹신하게. 네. 그래서 뭐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지방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은 아이고 우리 주인은 이게 필요 없어. 지방을 분산시켜주죠. 네? 그리고 점프 이렇게 높이 뛰는 거 하면 제가 자꾸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뛰는 것을다가 뛰면은 몸에서는 몸을 가볍게 뛰려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몸에서 무거운 걸 다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는 살 빠지지 않아요. 뛰어야 살 빠지는 것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역할도 있지만은 점프를 하거나 하면 몸에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걸 다 버리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빨리 소모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많이 차이해요. 다이어트 하는 건 운동만 많이 하고 밥을 안 먹었다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내 몸이 반응을 필요 없는 지방을 다 버리려는 생각이 자꾸 잠재적인 것이 있어야 지방이 없어지는 거지. 단시간 굶어서 단시간 운동해서 뺀 거는 3개월에 뺀 살은 3개월에 다시 붙은다. 예. 다이어트는 평생 중에 내가 20년 동안 다이어트다가 살이 쪄도 실패한 다이어트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살 뺐다고 다이어트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다이어트란 말이죠. 예. 내가 여태까지는 다이어트가 잘 됐어. 10년 있다가 내가 아파도 살이 쪄도 실패한 다이어트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절대 다이어트가 안 된 사람한테 지도받을 수 없다. 왜? 지도 못했는데. 자, 운동은 할 수 있어. 운동은 내가 몰라도 이론적으로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내 실력 봤어? 몰랐지. 말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은 다이어트는 뚱뚱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가르쳐? 내가 내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절대 다이어트가 안 된 사람한테 지도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지도하고 싶다. 필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약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다이어트는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보였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 그림. 그냥 눈에, 그러니까 근육을 하거나 이런 근육학 할 때는,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뭐냐면,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를 그려버리세요. 사진 찍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옛날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 고작 학교에서 배우는 게 모든 지식이고 정보니까 거기서 쓰기도 잘나고 필기도 잘나면 우수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하도 많이 쏟아져서 책 봐야 될 건 너무 많아. 쓰는 시간에 내가 저 사람 설명하는데 한 5글자 쓰는 시간에 내 설명 한 40페이지가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필기를 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걸다가 이 상황을. 그래서 PPT 작업을 많이 하는데, PPT에 대한 설명, 이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이 뭐 자료 달라고 막 해요. 하나도 몰라. 자, 이거, 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골반. 자, 허리에서 골반을, 자, 여기 골반을 딱 당기려면 요 골반에서 요 다리를 당겨주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하려면 야이가 야이를 당기고 야이가 야이를 당기고 야이가 또 야이를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사람은 몸이 자, 굽었다가 펴면서 자, 하나 여기 당겨주고 야이가 요 꼬리뼈에서 요 장골에서 다리 또 당겨줘야 돼. 여기서 다시 여기 붙어서 이것도 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근육이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거죠. 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펴려 그러면, 자, 들어 올리려 그러면, 들어 올리려 그러는데, 자, 이 다리가 펴져야 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거든. 펴려면, 하나, 됐다. 사두근이 여기 붙어서 이걸 펴줘야 돼. 야이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아까 장요근, 대요근, 요근이 이 골반을 잡아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복근이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하나, 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야이가 작용하지 않아요. 요것만 작용하면 돼. 발을 이렇게 올리려면 야이가 다 작용을 해야 돼. 척추 기립근 근이라고 해요. 왜 척추 기립근? 운동할 장늑근. 자, 제일 골반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갈비뼈마다 다 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 췌장근. 이게 그 척추 밑에서부터 쭉 해서 머리까지 쭉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머리까지. 그 다음은 가시근이라고 해서 갈비뼈 마디마디마다 붙어 있어요. 이제 그 감자탕 머리 가면 한번 이렇게 속에 요 극돌기와 행돌기가 있죠. 속에 붙어 있죠. 이렇게 살 근육. 갈비 말고 갈비 도려내고 뼈다귀만 있어요. 등뼈. 뼈다귀만. 자, 오늘 가서 갈비탕이 아니죠. 갈비탕 먹을 필요 없고, 오늘은 가서 감자탕. 예, 갈비탕. 뼈다귀탕 있잖아요. 뼈다귀탕을 먹어보세요. 뼈다귀탕 먹으면, 자, 이게 다 마디마다 썰어서, 여기 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게 척추 기립근. 갈비살로 못 드는 거야. 요게 있는 건 갈비살이고, 예. 그게 뭐, 갈비살에, 췌장근도 조금은 들어가겠지만은 주로 그 갈비살 뼈다귀탕에 들어가는 살은 요 척추 기립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붙어 있다. 그다음엔 하나.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대부분 그래서 척추 기립근 여기 요 하얀 거로 표시된 건 건이에요. 대부분 척추가 여기서 허리가 늘어나는 게 요 전부를 요 허리에서 요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뼈들은 곡괭이로 찍어버리지 않는 한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흉곽하고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갈비뼈도 뿌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러지지만 않으면 이게 딱 한 통으로 다 해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요 갈비뼈 하나하고 요 뒤로부터 요게 5마디 여기는 갈비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네. 자, 위에서 이렇게 척추 기립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엎드려 보세요. 그래서 손 밑으로 쭉 뻗어보세요. 밑으로 뻗으면 이렇게 자 이걸 살려줘요. 상체 올려보세요. 자 이때 붙는 게 요 척추 기립근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팽팽해요. 이렇게 이게 척추 기립근이다. 자, 놓으세요. 놓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렸다. 척추 기립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 단지 늘어나는 것도 상관없고 힘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똑같은 자세인데 이거는
자, 신장은 아까 장력은 대역은 복근이 신장을 주는 것이고 근육의 힘이라는 건 전혀 상관없다. 똑같은 것도 자 올라오세요. 그러면 척추 기립근에 거고 자 신장은 앞에 장요근이 되는 거다. 자 올라오는 자 이것도 가능하고 또 그다음은 이거는 상체 쪽을 많이 하겠죠. 상체 기립근을 이게 상체를 누르고 자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힙과 허리 쪽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 내리세요. 만약에 힙이 많이 소실돼서 힙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상체를 눌러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하나 자, 요가를 할 때 이렇게 잡아주면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한번 자 올려보세요 자, 하나 이것도 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내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지도 PT를 한다 그래서 목적을 줄 거 아니에요. 아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느 쪽 고정이 중요하죠. 사람이 10이 우선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힘이 분산이 돼서 집중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올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10에 힘이 더 많이 집중이 되는 거죠. 10을 끌어올리려면 이 방법이 더 낫다는 얘기죠. 자, 허리가 만약에 사람이 등이 굽었어. 그러면 자,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를 잡아주고 올리세요.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다시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줘서 힘이 집중이 여기다 해버립니다. 자, 여기다가 눌러버리면 이 사람이 여기 올 힘이 여기만 가는 거죠. 자, 여기다가 눌러버리면 여기 올 힘이 여기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는 거하고 PT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어나시고. 자, 척추 기립근이 아프면 어디가 통증이 유발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척추 전반에 걸치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은 대부분 제일 길기도 하고 제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근데 제일 겉에 있어서 큰 뭐는 없어요. 단지 잘 쉬어주고 그냥 척추 기립근 문제라면 그냥 올라서서 밟아도 돼요. 올라서서 피로를 푸는 데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굽히기라든가 이런 스트레칭도 되게 많고 또 그냥 올라서서 지근지근 밟아도 이거는 진짜 편안해요. 거기에 대한 이게 척추 기립근에 위치한 경혈들이에요. 인체에서 제일 많아요. 척추 기립근 옆에 근육이. 그리고 모든 인체 모든 기관과 소통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게 보면 폐유, 즉 폐하고 관계 있는 척추다 하는 거죠. 거기 통증이 와요. 자, 그다음 폐가 나쁘면 자, 심유, 격유, 간유, 또 담유, 비유, 위유, 신유. 자, 이것은 그 장기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통증이 이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척추 근육뿐만 아니라 그 장기에도 이상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경혈을. 자, 요가 자세죠. 척추 기립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늘려줄 거냐. 종아리 근육, 특히나 비장근이라고 하죠. 비복근 늘려주려면 이걸 더 당기면 되는 것이고, 비복근이 상관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꿈치를 당겨라, 또 앞으로 틀어라, 발꿈치를 붙여라, 여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무릎에 힘을 줘라. 즉 대퇴 근육은 수축을 시켜줘라 하는 거예요. 복근에도 여기서 쭉 하면서 이걸 가만히 굽히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자, 앞으로 해보세요. 여기 손을 딱 대보면, 자, 힘을 주세요. 여기다가 힘을 줘. 여기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힘을 줘. 무릎을 바닥으로 쫙 밀어보세요. 여기다가 힘을 줘서. 허벅지에 힘을 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뒤에서, 자, 보조자가 허벅지에 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풀고. 옳지. 힘주고, 풀고, 힘주고. 자, 앞으로 모으고,
발 당기고, 자, 이렇게 해야 더 훨씬 더 힘주고, 옳지. 그렇게 해야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냥 굽히는 거, 그냥 잡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 발을 당기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충분히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요 무릎을, 힘을 주면 무릎이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힘을 줘보세요, 한번. 여기 탁 힘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이왕이 할 거면. 예. 그게, 자, 요가를 해도 힘이 소실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이제 그것을 다가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익스텐션. 여기서 햄스트링가 아까 엎드려서 한 건데 이렇게 의자에서 저렇게 굽어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러면 힙과 척추 기립근을 다 동시에 발달시켜 주는 거죠. 자, 그거 스트레칭. 척추 기립근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 앉아서 해보세요. 앉아서.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척추 기립근만, 다리가 아니죠. 그러면 다리를 벌려서 그쪽으로 몸을 숙여주면 척추 기립근이 더 많이. 자, 요방형근은 하나, 제일 밑에 그 뼈가, 제일 밑에 갈비뼈에 12번째 갈비뼈. 갈뼈에 붙어있고 4개, 5개. 그 다음은 척추 1번, 2번, 3번, 4번까지 붙어져 있어요. 5번은 아니고. 그 뼈가 붙어져 있는데, 아까 옆턱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돌릴 때,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한데, 주로 약간이 옆으로 틀어서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동작이죠. 자, 요방형근이 작은 허리 엉치 관절에서 여기에 골반을 올리고, 골반을 아까 이렇게 했죠. 예. 자, 아까 체조할 때 이렇게 했죠. 그게 요방형근을 올리는. 그래서, 척추 관절에서 몸통에, 자, 앞쪽을 기울이고, 자, 올리고, 골반을 올리기도 하고,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요방형근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한다. 또, 다치기도 많이 다쳐요.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요것이 피로해져. 여러분이 요가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은 과잉 사용. 요방형근이 과잉 사용. 쉬어줘라. 제일 좋은 거는 마사지 해줘라. 자, 요거 보면, 예, 참 별것에서 다 따왔죠. 이 그림이 다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책에서. 얘기했죠. 거의 한 5건, 6건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요방형근이 있는 단면도 허리를 딱 잘라서, 작두로 딱 썰어서 옆으로 탁 본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척추 기립근이에요. 척추 기립근. 이게 요방형근. 안에. 그러니까 갈비뼈가, 뼈가 요렇게 척추뼈가 있고, 척추뼈 옆으로 이게 극돌기죠, 극돌기. 그러니까 요방형근 쪽이니까 허리고, 갈비뼈는 없고, 이 위에는 갈비뼈가 있겠죠. 예. 갈비는 갈비대로 팔고,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갈비로 못 파는 여기만 도려내서, 감자탕을 끓이니까, 여기 요방형근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가고, 예. 이것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장요근도 좀 들어가고, 좀 대요근도 조금 들어가고, 요거 대요근이거든요. 대요근도 들어가고, 대요근 들어가. 여기 잖아요. 자, 오늘 가서 감자탕 다 끓여주세요. 감자탕 먹고 싶네. 한번 보세요. 감자탕 이렇게 뼈 이렇게 보면서 요 안쪽이. 자, 요게 안에 전방 보고 극돌기 보면서 요건 무슨 근육인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거기 살 이렇게 찝어내면 다 분리돼서 그 가운데 살과 살 이렇게 살이 딱딱 떨어져 나오는 그 중간에 게 근막.
해봐 공부하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눌러주는 곳은 아마도 여기일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눌러줬던 건 여기서. 그러니까 대부분 척추 기립근과 요방형근에 교차되는 부분이 거기죠. 아까 자, 그리고 요 갈비대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에 붙어 있는 것, 예, 외복사근 그 안에 내복사근, 그죠? 예, 내복사근 복행근도 있지만 복행근은 옆으로 이렇게 된 거고, 자, 외복사근은 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요가로 치면 이것을 이렇게 늘리려면 이쪽에 거 줄여줘야 되겠죠. 예, 외복사근이 야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야이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틀었어.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한 게 이걸 늘리려면 야이가 힘을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일로 힘을 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그냥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반대쪽의 근육이 최대한 수축을 시켜줘야 그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디 가버렸냐, 이거. 자, 아까 이렇게. 자, 앉아서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콕 누르면 요방형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옆에 사람 이렇게 같이 꾹꾹 눌러보세요. 여기를. 여기 밑에. 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골반 위에서부터 이렇게. 옆에 사람 해봐. 지끼리 하지 말고. 진영만 하지 말고. 하나. 요 장골 있죠? 예. 장골 위에 바로. 거기서부터 요방형근이거든요. 장골에서부터 요 갈비뼈 제일 밑에까지 자 붙어 있고 2번, 3번 다 붙어 있어요. 거기를 다. 거기 탕탕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딱딱 느껴지는 게 그게 요방형근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거기서도 한번 눌러보세요. 지실열. 예. 지실열.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는 옆으로 들어올릴 때, 다리를 아까 옆으로 들어올릴 때도 힘이 거기에 가요. 골반을 들어올릴 때. 지실열도 눌러보세요. 자, 오늘은 지실열은 알고 가도, 자, 자,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경렬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좌우 12번째 늑골이 최하단부를 잇는 선과 마주치는 요추가 2번 요추 밑에 명문열이고, 예, 시간이 좀 돼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거기가 아프면, 자, 요방형근이 아프면, 자, 저기, 이게, 예, 서양의학에서 얘는 트리거 포인트예요. 트리거 포인트. 자, 우리가 아까 지실열은 여기, 요 위에 거, 요 4개 중에, 요 X자로 보면 4개 중에. 자, 여기가 고장이 오면 주로 통증은 이렇게 미친다 하는 거예요. 자, 트리거 포인트. 자, 여기가 고장인데 여기가 아픈 것보다 주로 여기가 통증이 온다. 그렇죠? 자, 허리 내모근이 스트레칭, 즉 요방근이 스트레칭. 요거. 자, 발 살짝 꼬아서. 자, 그냥 허리를 스트레칭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 그리고 요방형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중둔근, 소두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근육을 동작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더 많이, 만약에 더 강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서 저항을 주면 더 많이 늘려지겠죠. 골반이. 요거는 꼭 배워야 돼. 요거는. 이 상근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좌골신경통이 오거나 이렇게. 자, 대부분 요거에 대한 스트레칭 요가 자세는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아프거나 또 좌골신경통이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오고. 자, 놓으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주로 혼자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안 펴도 돼요. 안 펴도 되고. 자, 요 손으로 여기를 잡아보세요. 거기서 당기세요. 이마를 여기다 터치.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쪽에 이상근이 당겨져요. 스트레칭이 되는 거. 자, 좌골신경통이 올 때, 만약에 엉덩이가, 아까 얘기했죠? 예. 엉덩이가, 아프다. 엉덩이가 작아졌다. 그러면, 자, 이게 스트레칭. 자, 아까 수축 운동은 어떻게? 거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올려보세요. 하나. 이렇게 해서 수축시켜서 거기 힘이 들어가게 해주고,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어렵죠? 예.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자, 그 다음엔, 빨리빨리 나가야지. 자, 이건, 자, 이상근이, 이상근. 궁둥구멍근이라고요. 잠깐. 봐요. 여기에서, 이 좌골신경이 요 밑에, 아까 이제 장요근 아까, 자, 요 밑에 5번째, 이제 요 4번째하고 5번째 뼈하고 요 밑에 요 골반에서 나온 신경이 일로 안으로 가서 쭉 가서 저쪽 뒤로 가서 요 이상근이거든요. 이상근 밑으로 가서 저 뒤로 가서 요거 좌골 밑으로 가요. 그게 좌골신경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 여자분들은 특히나 생리가 올 때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척추를 밀려주기 때문에 그게 이상근이 오는 건데, 자, 거기, 자, 옆으로, 자, 저쪽, 자, 이쪽 옆으로, 나 있는 쪽으로. 자, 이상근은 하나,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선추예요. 여기가 선추. 이거 꽁지뼈. 그래서, 여기, 그려볼게요. 자, 선추, 이렇게. 꽁지뼈. 이렇게. 자, 이게 고관절. 이렇게 고관절. 자,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장골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자, 이게 주로, 자, 그리고 저 안쪽에서 신경이, 좌골신경이 나와서 이쪽으로 가요. 빨간 걸로 해볼게. 저 안쪽으로 나와서, 요 척추하고, 저 척추하고, 저 밑에서 이 척추하고 여기 장골에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네 가닥 이렇게 네 가닥 해서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게 자기 몸에서 가장 두꺼운 좌골신경이에요. 자기 새끼손가락만큼. 이거 만져져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자, 한번 다 해보세요. 요것만 한번 연습해보게. 이게 아파요. 여기 아파. 자, 요거는 여기는 이 근육은 아까 했죠. 예. 요 근육,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프는 거죠. 통과는. 자, 여기 뼈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뼈를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만지면 그걸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신경은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오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냥 잘 모르죠. 그럼 여기 고관절이 있어요. 다 누르세요. 다. 요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누르면 돼.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죠? 누를 때 팔꿈치로 누르면 돼. 이렇게. 자, 요렇게 누르고,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눌러서 다리야. 여기 너무 세게 눌러요.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픈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살 이렇게 눌러준다든가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팔꿈치로 이렇게 하나, 자 살살 그쪽으로 엉덩이 하나, 자 이렇게 그러주면 그 좌골신경통, 즉 허리가 아팠을 때 오는 통증이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자, 하나, 둘. 그건 이제 척추가 좀 삐뚤어졌던 것을 원위치 시켜 놓는 거죠. 하나,